의 집중력을 빼앗기거나 물건을 만지작거리거나 쉬는 시간을 너무 길게 갖는 등에 관한 언급은 ALJ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이를 제외하고 ALJ 증언이 DOT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ALJ는 처음에는 원고가 그의 장애보험 신청 이후 실질적인 수익 창출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지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 ALJ는 원고가 다음에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ADHD,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즉 경계선 지적 능력, BIF는 평균으로 간주되는 범위와 지적 장애, IT, 기준 사이에 속하는 인지 능력 수준을 나타낸다. 즉 평균과 지적 장애 기준 그 사이에 속하는 인지 능력을 나타내는데, 우울증, 무릎 염좌, 긴장 등이고, 이러한 것들은 원고가 기본적인 직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결론 내렸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원고의 장애가 정부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ALJ는 원고가 Residual Functioning Capacity, 즉 RFC, 즉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남아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 나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는 뜻이죠. 규정 20 CFR 416.967P에 정의된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다. 즉, 단 예외적으로 원고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과 스트레스가 적은 환경에서 workplace, 즉 작업 장소가 거의 바뀌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원고는 일과 관련된 단순한 의사결정에 한정해서 일을 할 수 있다. 원고는, 즉 A는 관리자와 자주 이야기하고 할 수 있고, 동료들과 일반 사람들과 가끔 이야기할 수 있다. ALJ는 원고의 상태가 원고의 주장에 따른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정은 했어요. 하지만 ALJ는 그 증상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가져오는 제한성에 대한 원고의 진술은 Residual Functioning Capacity, 즉 RFC의 검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어요. ALJ는 A의 증상이 보통 A가 주장하는 증상을 유발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ALJ는 이제 이러한 증상의 정도, 지속성, 제한적인 영향에 대해 A가 주장하는 것은 RFC, Residual Functioning Capacity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장애는 있지만 그 심각성이나 지속성, 제한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ALJ는 A의 치료 기록은 A의 진술, 즉 A가 장애를 유발하는 우울증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어떠한 직무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린다고 설명을 했어요. 즉 치료 기록과 A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녀의 치료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예술, 공예, 소설 쓰기, 시 쓰기, 음악 듣기,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A는 또한 치료 기록에 의하면 공원을 산책하고 젊은 그룹 활동에 속하고 청소하는 데 바쁜 일상을 보냈다고 적혀 있어요. ALJ는 보수적인 치료 기록이 A 진술과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ALJ는 또한 국가기관의 의료상담사의 의료적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ALJ는 의료적 증거들과 Dr. A, 즉 원고 편에서 증언을 한 의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A, 즉 원고의 일상을